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2월 15일 화요일 오늘 증시도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27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2700이 분거해되는 그런 상황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전쟁 위기감이 고조가 되면 주식시장이 좋을 일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시간 외에서 다시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가 지금 시간에 277포인트 강세로 전환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동안 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둘러싸고 미국은 본국의 그 희망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표시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이런 강경 대치에서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위해서 나토 가입에 다소 유보적인 그런 입장을 표시를 하면서 지금 아주 이 긴장 관계가 급히 이제 그 평화 무드로 전환이 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물론 이제 증시에서도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호전이 돼 있고, 특히 시간 외에서 우리가 방위산업 관련주로 분류됐던 이런 종목들이 오늘 물론 장중에 그 전강후약 패턴으로 팜스토리라든가 이런 종목들 장중에 12%가 넘는 상승해서 주가 마이너스 5%로 접어들었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시간 외에서 약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마이너스 8%나 시간 외에서 빠졌고, 마찬가지로 한일 단조라고 하는 종목도 2.7% 장중에 3,400원에서 종가 8.5%로 크게 하락 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서 또 큰 폭으로 빠졌죠. 마이너스 6%, 2,800대로. 물론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간 그런 효과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뭐 전쟁 관련주라 해서 전쟁이 나게 되면 뭐 이제 나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긴장 관계가 약간 조성이 됐을 때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일거에 다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시간 외에서 그동안 주가 상승을 가로막고 있던 대형주들이 강세로 전환했다고 하는 점. 그래서 이제 그 급작스럽게 평화 모드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에서 우크라이나가 다소 양보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평화롭게 잘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주식시장도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2700이 붕괴되면서 불안한 모습들에서 다소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대형주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우선 오늘 시장에서는 두산중공업이라고, 여러분들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다소 과한 그 하락 흐름을 보였죠. 최근에 SMR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또 선거를 앞두고 여야 물론 이 야당에서 특히 그 원자력에 대한 재개 문제들을 강력하게 거론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관심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줬어요. 이제 어제 같은 때는 1750원이 그 하락하는 마이너스 10%까지 됐는데, 이 하락 요인이 뭐냐면은 지금 유상증자를 어제 그 이번에 13,850원짜리를 그 유상증자 발행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18,500원서부터 16,000원, 거기다 또 추가로 낮아져 가지고 13,850원 다소 약하게 전개가 됐는데요.
지금 우리 사주에서 일부 실권한 물량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 그런 것들 보도를 타고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사실 그 우리 사주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이 주식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주는 주식이 나왔을 때 바로 매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이상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증자 메리트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오늘 하고 내일까지 또 일반 공모주 청약으로 청약을 하게 되면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200만 주 정도를 놓고 공모주 청약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 실권했다는 이런 보도, 마치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도가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 1,700원이 하락을 했는데 너무 과도한 단기적인 하락이 아닌가. 이거 자세히 알고 보면 발행가 13,850원으로 낮아진 측면들은 있지만은요, 실권한 물량이 이 발행가가 이렇게 싼데 불구하고 실권한 것들이 우리 사주에서 일부 기한한다는 거, 그리고 비율이 실권율이 2.6%밖에 안 되거든요. 212만 주 정도여서 오늘하고 내일까지 공모주 청약 형식으로 청약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이런 거 서로 청약하려고 하죠. 사실 212만 주라고 하더라도 경쟁률이 뭐 100대 1은 훌쩍 넘어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사주 실권 물량 이런 걸로 인해서 회사가 구주주 청약이 미달있다, 이게 일반 주주들한테 쇼킹하게 다가온 그런 모습들이지만, 내일 또 지나게 되면 또 다시 뉴스가 나오겠죠. 증자 청약 성공.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두산중공업이 다시 또 강세로 전환할 수 있는, 이번에 유상증자 실권이 다소 과하게 작용이 됐다고 보는 게, 일단 다시 1조 2천억에 대한 자금을 무난하게 또 확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2021년도 실적이 흑자를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보면 매출이 11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8,900억이나 났고요. 순이익 6,458억으로 물론 이제 증자 물량이 다소 부담되기는 하지만은 지금 현재 여야 대선의 후보들이 원전 재개에 대한 그런 원론적인 입장에서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대선 관련 이슈에 있어서 여당 후보가 됐든 야당 후보가 됐든 원자력에 대해서는 좀 다소 숨통이 트일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번에 신주가 나오는 날짜가 3월 4일 날 상장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 이제 이 일부 증자 물량들 약 8천만 주, 8,300만 주 정도 되는 물량들 때문에 그 부담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반등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 다소 과도한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내일 공모 형식을 거쳐서 청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주가가 다시 하락했던 만큼은 일거에 어느 정도 만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상증자 물량이 물론 단기에 이번에 구주주들이 매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이 약 12% 정도의 유상증자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이 계좌에서 이번에 유상증자로 신주로 받는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대주주 물량은 또 시장에 매물화될 그런 가능성은 없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선하고 관련을 해서 그 아무래도 이제 3월 4일 정도 되면 상당히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산 중공업에 대한 그 관심은 한번 크게 기울여 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신주 인수권의 가격하고 그 프리미엄하고도 비교를 해봐도 다소 과도한 하락이 나타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해보면 두산중공업은 충분히 저점을 회복하고 어느 정도 다시 또 정상 궤도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대선 관련주 중에서 하나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대원전선인데요. 대원전선의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이게 지난번 상한가를 한번 기록해 놓고 주가가 견조하게 그 훼손을 하지 않고 상한가를 첫날 올렸던 그 위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밀집되는 형국이어 가지고 주가가 여기서 충분히 힘을 발휘해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대선도 임박한 이런 상황이고, 또 이게 지금 그 야당의 윤석열 후보 관련으로 또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지지율도 계속 1위를 지키고 있고 주가가 상방 탈출할 여러 가지 여건 모멘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빠졌거든요. 근데 이 빠진 원인을 보면 지난번에도 이게 1차 상승기에 주가가 3,000원, 3,800원대까지 상승할 때 내려오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3,500원대 또 대주주가 그때 당시 한 200만 주 정도가 됐었는데요. 이거를 또 매도를 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이번 시장에서 충분히 그 기존에 있는 그 대선 관련주들이 다소 신선감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어서 충분히 주도 세력들이 이 대원전선을 가지고 좀 상승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이번에 또 대주주가 약 60만 주 정도 매도를 내놓는 그런 상황이 됐죠. 대주주가 이번에도 이번 그 2월 15일 최대 주주 60만 주 감소 이런 보고를 내 가지고 조금 일반 투자가들의 분위기를 조금 깨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단기적으로는 오늘 과도하게 빠지고 또 그 시간 외에서도 약하게 또 전개가 돼 갔고요. 일시적으로 시간 외에서는 그래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 조짐을 보인다니까 조금 강세로 전환은 됐거든요. 다소 요런 종목도 1,800원 밑에서는 좀 그 단기적인 그 가격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일단 대주주 지분을 일부 매도한 거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상당히 주가를 어느 정도 그 관심을 갖고 그 상방 탈출을 모색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점이죠. 왜냐면은 대주주 차원에서 볼 때 자기 회사에 대한 그 주가라든가 회사 기업 내용을 잘 아는 이런 상황에서 좀 매도를 했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현재 매도한 가격권이면 추가로 또 상승하기에는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항상 이런 상승기에 대주주의 그 매물은 주가 상승을 약간 좀 그 힘들게 하는 그런 장애 요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다소 대원전선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이 기대치를 조금 낮추어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특징적인 종목 두산중공업, 또 대원전선, 그리고 시간 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 조짐으로 인해 갖고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다소 낙폭이 컸는데요. 이런 종목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또
슬기롭게 투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